자, 이번 시간은 제 3장 지적 공부를 봅니다. 지적 공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적 공부, 특히나 이제 지적 공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등록사항 묻는 문제, 등록사항을 묻는 문제가 가장 시험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제 3장 지적 공부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지적 공부 쪽에서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등록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지적 전산 자료, 이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복구에 대한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역시 무엇이다? 요 등록상. 하나 더 빠졌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보셔야 돼요. 그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그럼 지적 공부를 볼게요. 자, 지적 공부는 크게 몇 가지로 본다고 그랬냐면 2개로 본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로 되어 있는 무엇?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하고 이것을 전산 처리해 놓은 거.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저장소에다가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 즉,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지적 공부예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 아니죠.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고요. 연속 지적도라는 것도 뭐가 아니다? 이것도 지적 공부 아니죠. 용어 쪽에서 연속 지적도에 대한 설명해 드렸었고요. 경계 쪽에서 설명했던 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역시 지적 공부가 아니고요.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번대장에다가 결번을 쓰고 사유를 쓰는데 이것도 아니고, 일람도, 지번부여 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다 표현한 것을 일람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적 공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 공부에는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3개로 나눠지면서 넓은 의미의 무엇? 대장. 두 번째로는 도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우리나라 이제 지적 도면에는 2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지적도와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것이 있고요. 자, 대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4개가 있죠. 대장에는 토지대장하고 무엇?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것, 즉 공유지, 연명, 부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이냐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입문과정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게 입문과정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단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아주 어렵기도 해요. 보통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73페이지를 보시면 지적 공부의 의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 다 해드렸고, 지적 파일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지적 파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을 말한다라고. 과거에 90년도에는 지적 파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내용들이. 효력 안 보셔도 돼요. 창설적 효력, 대항력, 형성적, 공시적, 공중적, 보고력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고요. 등록사항을 봅니다. 시험에 토지대장이 무엇이냐, 임야대장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재에도 써 있죠. 1912년도에 토지조사령이라는 것이 공포가 돼요. 그 전에 1910년도에 토지조사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일부 개정한 것이 토지조사령입니다. 이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소유자와 관계, 지금은 경계라고 하지만 그때는 관계라고 표현을 했죠.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데,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이제 누락된 토지들이, 그러니까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조사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다가 지적도에 등록을 하고요.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 공포가 되면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는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지적을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을 어디에다 연결해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등록사항에다가 모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기타. 자, 토지 표시라는 게 뭘까요?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물적 편성주의예요, 우리는.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것은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물적 편성주의의 가장 핵심은 소재와 지번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소재와 지번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번할 때 설명해 드렸죠.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몽땅.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어때야 돼요? 전부 다 등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지목. 자, 전 시간에 우리 지목했었죠. 목도장 기억나시나요?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지목은 도장에 등록이 된다. 그럼 여기서 도는 뭘까요? 여기서 도는 지적도, 임야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의미하는 거야. 앞에서 했던 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모든 과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떠한 그 내용이 어떤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과목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뒤쪽에 나왔을 때 그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공부하실 때. 자,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코드 번호와 함께 무엇을 쓴다?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천은 코드 번호가 17번이고 정식 명칭은 하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유원지다 코드 번호가 24번이에요. 그리고 유원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호로서 표기하는데 두 문자, 전체 28개 중에 24개는 무엇으로 쓰고 두 문자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쓴다?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로 쓰자 이겁니다. 바로 전 시간에 우리 했었죠. 기억나시죠?
차장 1,000원. 차장 1,000원 이렇게 보시면 차장 1,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는 여기서 무엇이다?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면적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고 면적의 등록 단위는 무엇이다?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어디에만? 우리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죠. 도상 경계니까 경계는 어디에만? 이렇게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거고요.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쏙 등록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어떻게 등록되는지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소유자는 어디에? 대장에. 제가 아마 이 부분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용어 설명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또 하나 있네.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즉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무엇도 함께 등록이 된다? 축척도 함께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목도장, 축도장.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이 돼요. 자, 소유자는 어디에? 대장에. 그럼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무엇?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소유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이것을 다 포함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 대장에 등록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도면이라든지 경계차 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는 개개의 어떠한 그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무엇이라 그래요? 고유번호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록사항에 그 박스에 비읍에 써 있죠. 고유번호는 무엇이다?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붙이는 그 고유한 번호를 고유번호다라고 하는데 고유번호는 그림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적도 임야도에. 지적도 임야도에만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에는 전부 다 어떻게? 고유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을 하냐면 19자리로 구성을 합니다. 자, 고유번호는 전체 19자리로 구별하는데 15회 때 나왔었죠. 고유번호의 개념 물어보는 게. 이 고유번호는 크게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고유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코드화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대장을 코드화 시키고요. 지번도 역시 코드화 시키더라 이겁니다. 이때 행정구역은 10자리고 대장은 1자리고 지번은 8자리로 코드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의 코드는 둘, 셋, 셋, 둘이에요. 둘, 셋, 셋, 둘 이렇게 해서 총 몇 자리로? 10자리로 그 지역을 코드화합니다. 자, 우리가 주민번호에도 코드화되어 있는 거죠. 과거의 우편번호에도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시도라고 하는 것은 두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도를 나타내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세 자리는 글자 수 생각하시면 돼. 시, 군, 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세 자리는 읍면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지막에 두 자리는
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구역 10자리의 코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한 자리인데 1이 있고 2가 있고 8이 있고 9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도 8, 9가 있네요. 보통 공인중개사 책에는 8, 9를 표현하지 않거든요. 여기 우리 해커스 책에는 이 8과 9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8, 9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토지대장이에요. 2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야대장이에요. 8은 폐쇄입니다. 무엇 폐쇄? 토지대장 폐쇄예요. 9도 역시 무엇이냐면 폐쇄예요. 무엇을 폐쇄하는 거냐면 임야대장 폐쇄입니다. 원래는 중간에 3이 있었어요. 이 3이 바로 경계점 좌표등록부거든. 경계점 좌표등록부인데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이게 삭제된 지 꽤 됐는데 최근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3이라고 하는 3을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표현한 책도 있었다 했는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원은 본번과 무엇으로 구성을 해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죠. 본번 4자리와 부번 4자리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핵심은 이겁니다. 행정구역과 대장과 집원을 코드화 시킨 겁니다. 이 고유번호를 가지고서는요, 소유자 알 수 없습니다. 소유자도 알 수 없고, 지목도 알 수 없고, 면적도 이러한 것들은 고유번호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자, 15회 때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냐면,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목을 코드화하여. 틀렸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유번호는 무엇이다?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하고 어디 안 들어가요? 그림에 안 들어가. 그래서 그림이란 무엇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보고 교재를 보시면 웬만큼 다 공부가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토지대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 먼저 한번 볼게요. 도면번호. 이 도면번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면의 그 번호예요. 토지대장에 도면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왜 토지대장에 도면번호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죠. 이해하셨나요? 이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럼 경계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경계는 도면에 가서 봐야 돼요. 지적도를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그 지적도의 도면번호를 딱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토지가 등록된 이 토지의 경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도면번호를 찾아보면 그 도면 안에 그 토지가 딱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도면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도면번호가 들어가느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도면번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따 경계점 좌표등록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한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번호를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76페이지. 자, 토지대장이 무엇이냐, 임야대장이 무엇이냐 절대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만 물어봐요? 등록사항만 물어봅니다. 등록사항만.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쪽에 정리된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등록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토지대장,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입문과정에서 숙제 하나 내드렸거든요. 토지대 오늘의 숙제, 집에 가면서 지목 생각하면서 갈 것.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했으면 그때 뭐를 해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한 번 그려보세요. 도면.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고유번호가 들어갑니다. 고유번호 총 몇 자리? 19자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에 소재가 들어갑니다. 집원이 들어가요. 빈칸은 다 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에 토지대장이니까 토지대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4칸 정도만 씁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제 발급 번호하고 처리 시각하고 발급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요즘 이제 서식지가 좀 바뀌었죠. 서식지가 바뀌었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우리가 발급 시간이라든지 그 발급 처리 시각이라든지 발급 번호, 발급자 그런 것이 안 나와요. 자, 여기에 도면 번호가 들어갑니다. 도면 번호가 들어가고요. 축척이 들어가고 아까 축척하면 뭐 떠올라 그랬어요? 축도장 이렇게 떠올라 그랬죠. 축도장. 그래서 장자들 장. 도면 번호 여기 왜 들어가야 돼? 토지대장에 도면 번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일반인이다. 도면 번호가 들어간 이유는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계를 보기 위해서는 지적도를 봐야 돼요. 임야대장에서는 임야도를 봐야 돼요. 그래도 도면 번호가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번호가 들어갑니다. 장번호가 무엇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 장번호가 도대체 뭐냐? 우리 이력서 쓸 때 한 장에다 쓰게 되면 부족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토지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 썼을 때 다음 페이지에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번호가 3-1이다. 그러면 토지대장이 총 3페이지라는 소리입니다. 그 첫 페이지가 3-1, 두 번째 페이지가 3-2, 세 번째 페이지가 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토지대장을 몇 등분을 하냐면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이 토지대장을 몇 등분을 해요? 3등분을 이렇게 합니다. 3등분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는 뭐를 기록하도록 되냐면은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에다가는 토지의 무엇을 표시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이쪽에다가는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무엇? 지목, 면적, 지목과 면적이 바뀔 수 있죠? 그 사유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사유. 그래서 시험에 이런 적이 나온 적,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그 옆에 뭐가 들어간다?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들어갑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는 지적 공부는 면장만 알아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 정답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자, 지번을 붙일 때는 10일로 할 수 있지만 10일 앞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산자가 붙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임야대장이 되는 거죠. 자, 지목은 유원지다. 그러면 코드 번호가 24번이고 정식 명칭은 무엇이 된다? 유원지가 되는 거. 면적은 얼마 제곱미터. 토지 이동 사유 신규 등록이면 신규 등록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는 뭐를 쓰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게 됩니다.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무엇?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거고 성명을 우리가 토지도 이동이 되지만 소유자도 얼마든지 변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교재에 보시면 변동 원인을 쓰고 또 무엇을 쓰냐면 변동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 기타적인 내용은 토지의 등급.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기준 수확량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기타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 한번 써보면 토지대장에는 기타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기타적인 내용은 어디에만 들어가요? 토지대장에만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쓸게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간단하게 그냥 씁니다. 이게 바로 토지대장이에요. 끝. 그럼 시험에서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다? 역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등록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유전명부예요. 공유지 연명부.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을 무엇이란다? 이것을 공유지 연명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유지 연명부는요,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어떤 부속 공부였어요. 과거에는 공유전명부가 지적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 들어오면서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이제 인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지적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공유전명부는 토지대장의 어떠한 부속 공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중복만 하자. 토지대장하고 최소한의 중복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공유전명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지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 소유권의 지분을 표시하는 것이 이 공유전명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변신시킵니다. 그래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토지대장에서 이렇게 지웁니다. 칠판이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자, 요게 바로 뭐예요? 공유전명부입니다. 여기다가 뭐를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소유권의 지분을 여기다가 표현해 주면은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공유지 연명부가 되더라 이겁니다. 정리 방법 기억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대지권 등록부. 역시 대지권 등록부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뭐만 대지권 등록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대지권 등록부 하게 되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죠.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다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깔고 앉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라는 사람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그래요? A가 전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 전유 부분, 요게 전유 부분이죠. A라는 사람이 이 전유 부분, 그 전유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한다? 대지 사용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지 사용권에는 민법에서도 나오고 등기에서도 나오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 네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 사용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대지 사용권을 무엇하고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체화시킵니다. 일체를 시켜요. 즉 일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분리해서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처분을 할 수 없다. 즉 분리처분을 무엇한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즉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을 금지시키는 대지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 그럼 대지사용권의 종류가 4개니까 대지권의 종류도 4개더라. 이렇게 묶이면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묶이면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등기법상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즉 줄여서 지적에서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벽에 뭐라고 써 있죠? 이게 건물에 뭐가 써 있어요? 건물의 명칭이 써 있잖아. 건물의 명칭이 써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전유 부분이고 여기에 비율로 갖고 있죠? 대지권의 무엇이다? 비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에다가 플러스,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에다가 플러스 몇 개만? 요 3개만. 건물의 명칭, 대지권의 비율, 전유 부분의 표시, 요 4개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쓸까요? 장본을 일단 지워놓고 여기다 이제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냥 편의상 제가 기억나는 대로 쓰는 거니까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 여기 뭐다?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되는. 요게 바로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 부분 소재지번, 고유번호 소재지번, 이 고유번호 소재지번 요쪽에 요게 이렇게 네모친 부분, 여기와 여기 2개의 경우에는요. 여기와 여기에 2개의 경우, 즉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전문부에는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요 3개를 뺀 나머지 이쪽이 2개의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전문부의 어떻게?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지권 등록부에서도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등록사항만 딱 물어봅니다. 등록사항만. 그럼 어렵게 나올 때는 뭐다?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전명부의 공통적인 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지적도 임야도는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넘겨서 83페이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설명해드립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일단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 공유전명부에는 요게 지분 들어가죠. 붉은색이 좀 잘 안 보인다라고 게시판에 글이 들어왔는데 지분 들어가고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들어가요? 건물의 명칭.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명칭이 들어가고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 또 무엇이 들어가냐면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넘어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필기노트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는 것 같긴 한데요. 필기노트 잘 활용하시면 12개 다 맞힐 수 있으십니다. 믿고 필기노트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노트를 펴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99.9% 똑같이 쓰죠. 왜냐면 이게 공인중개사 수업을 하시는 분 저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 15년 이상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거의 뭐 90%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강의나 작년도 강의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심지어는 농담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강생들을 앞에 놓고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담을 안 해요. 수강생들이 있으면 뭐 간혹가다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겼다. 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제 취미 얘기도 가끔가다 하고 막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수강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농담은 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업의 어떠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진짜 공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1시간 수업하면 30분은 농담이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집중하고 딱 들으려고 보니까 반은 농담이야.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앞뒤로 가서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장단점은 사실은 있어요. 근데 농담도 어떻게 보면 그 수업의 어떤 연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경계점이란 뭘까요? 경계점이란 이거죠. 필지를 무엇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란다? 경계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어떻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에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란다? 경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렇게 이것을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축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쪽이 X축이고요. 이쪽이 바로 뭐냐면 Y축이고 이쪽이 원점이에요. 이러한 좌표를 우리는 무슨 좌표라고 하냐면은 직각좌표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경의도 좌표라고 나왔죠. 직각좌표예요. 경의도 좌표가 아니라. 근데 경의도 좌표기도 있어요. 경도하고 위도로서 나타내는 좌표계를 경의도 좌표계라고 합니다. 또 독도는 우리 땅에 보면 독도의 위치가 동경 132, 북위 37. 그게 경도와 위도로 독도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좌표를 무슨 좌표라 그래요? 직각좌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0이고 이쪽이 5가 되면 요 점의 좌표는 10, 얼마가 된다? 10,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만약에 뭐 10이더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5, 얼마가 돼요? 5, 10. 이렇게 경계점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로 표현할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975년도 시험에 안 나와요.
1975년도에 수치지적부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수치지적부라고 등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것이 몇 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늘날의 무엇으로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그 명칭이 이제 바뀐 겁니다. 2001년도에. 자, 성격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대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도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도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 보통 우리가 지적에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그림을 보시면, 칠판을 보시면 이쪽은 한 번도 안 지웠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고유번호하고 소재하고 집어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안 지운 겁니다.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모든 고유번호와 소재 집어는 그림이 아닌, 고유번호는 그림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장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여기에다 뭐를 쓰냐면은 부호도를 씁니다. 부호도를 그려놓고 부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좌표를 기록하면 돼요. 그 부호도는 이제 필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간혹가다 이제 책에 이제 잘못된 그림도 있는데요. 1, 2, 3, 4를 부호를 1, 2, 3, 경계점이 4개니까 1, 2, 3, 4를 붙일 때 아무데나 1, 2, 3, 4 붙이는 거 아니에요. 법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왼쪽 상단이 기준이에요. 항상 왼쪽 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여기 1, 2, 3, 4 이렇게 쓰시는 분들 그건 잘못 표현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부호도예요. 그리고 1, 2, 3, 4가 바로 무엇이다? 부호가 되는 것이고 1에 대한 좌표값을 x값하고 y값을 쓰는 거죠. x 얼마, y 얼마, x 얼마, y 얼마, x 얼마, y 얼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점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경계점을 이렇게 도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고 좌표 형태로 나타낼 때 도의 형태로서 나타낼 때는 평판 측량이라고 하는 측량 장비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요. 좌표 형태로 나타낼 때는 경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측량을 합니다. 면적에서 설명해 드렸죠.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된다? 좌표로 등록된다. 이때 이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복습.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할 것이며 평판 측량에 의해서 여기서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전자 면적 측정기예요. 전자 면적 측정 기법에 의한다.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밀도는 평판보다는 경위가 정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얘는 20만 원이면 기계를 사요. 20만 원이면 사는데 경위는 몇백만 원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격이 고가다라고 하는 거. 가격이 고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밀도가 어떻다라는 거. 정밀도가 높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첫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은 정밀도가 높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써있어요? 고비용이 요구된다.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 근데 고도의 기술은 이론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등록부예요. 그래서 이게 경계점 좌표등록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쉽게 무엇을 할 수 없다?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무엇을 비치를 해야 된다? 도면을 비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도면은 지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야도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3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에다가 비치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할 것이냐. 자, 면적에서 아마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 거기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경계 확정 측량이라든지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해가지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작성 비치 지역 설명해 드렸고요. 등록사항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보시면은 6번에 그 등록사항의 박스에 6번에 보면 써 있죠. 좌측 상단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경계를 따라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네. 자, 정리 볼게요. 정리에서는 1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 토지대장의 정리와 동시에 경계점 정리할 것이고 뭐 이렇게 보고 3번 보시면은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좌표로 해결합니다. 면적도 무엇에 의하고 면적도 좌표로 구하고 경계를 복원하는 것도 무엇에 의한다? 경계를 복원하는 것도 좌표에 의하고 일반적인 어떠한 측량도 전부 다 무엇에 의한다? 모든 것을 다 좌표로 해결하는 겁니다. 좌표를 이용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은데 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측량 결과도를 500분의 1로 제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500분의 1로 제도하는데 농지의 경우에는 축척이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이 축척을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시험 범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재 오타가 났네. 85페이지를 보시면 도면번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세모라고 써 있죠. 세모 아니에요. 여기에 설명하는. 자, 예를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도면을 비치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도면번호가 들어가 주는 거야. 빼고 설명할 뻔했는데. 도면번호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예요. 지적도 쪽에 원래 거기가 세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여기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이 부호도하고 무엇이다? 부호가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사항 중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지적도와 임야도만 남았죠. 그 지적도와 임야도는 잠깐 쉬었다가 칠판 깨끗하게 지워놓고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